반갑습니다. 로봇 좋아하세요? 네. 태권브이. 예. 태권브이 직접 본 적 있어요? 많아? 네. 아니요. 학교 이사람 열리면서 태권도가 뭐예요? 태권브이요? 아마 뭐예요?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런 만화, 로봇 만화가 있어요. 아무튼 요즘 로봇에 대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시간이 제일 마지막 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길게 해도 될 것 같아서 혹시 급하신 일 있으신 분들은 자리 뜨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어린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것들 과학이라 그래서 그냥 요즘 로봇들을 가져와봤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에 TV나 뭐 유튜브나 신문은 잘 안 보시죠? 신문 본 적 있는 사람 근래 인터넷 말고 실제 신문 피지컬 실제 종이로 된 신문 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봤어요. 아직 신문 많이 보네요. 그래서 요즘에 로봇 관련된 기사가 격세지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언론사에서도 로봇 관련된 기사를 다룰 때는 그냥 짧게 무슨 로봇이 개발됐다, 뭐 춤추는 로봇이 개발됐다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뭐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로봇뿐만 아니라 뭐 시타 뭐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클리커 자동을 그래서 요즘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로봇 중에 가장 핫한 로봇이 바로 이 청소 로봇입니다. 집에 청소 로봇 쓰시는 분 계세요? 꽤 많이 계시네요. 청소 로봇이 굉장히 핫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제가 한 10년 전쯤에 청소 로봇을 그때 LG랑 같이 연구를 했을 때는 청소 로봇이 로봇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챌린징했습니다. 로봇이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청소 로봇을 로봇이라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청소기지. 그렇지 않아요? 가전 제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청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로 많이 들어갔고요. 요즘은 청소 로봇의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청소 로봇은 샤오미 청소 로봇이고요.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우측에 보신 것처럼 다니면서 길을 내가 어디를 다녔고 어느 길로 다녔다는 것을 이렇게 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앱에서 얘가 청소를 했구나, 어떻게 청소를 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어떤 형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빠가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가 고개를 피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지도에 아빠 몸이 드러났어요. 이런 것들이요.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페퍼입니다. 페퍼를 제가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런 로봇은 아마 로봇 박람회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뭐 손 흔들고 춤추고 이런 로봇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근데 페퍼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페퍼는 감정도 표현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에 엮여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로봇들은 그냥 혼자 생활하는 거예요. 혼자 뭐 어떤 그런 뭐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면 거기들 반응을 하는 건데 페퍼는 클라우드에 엮여서 계속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혹시 구글 홈이나 이런 시리나 이런 디바이스 물어봤죠? 물어본 적 있어요? 날씨 어떤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느끼겠지만 누구? 요즘 카카오도 있고 빅스비도 있죠. 그죠? 요즘에는 물어보면 한두 달 차이에 많이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많이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친구가 계속 점점점 똑똑해집니다. 페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페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페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본 여행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소매점들 그리고 뭐 소프트뱅크 같은 뭐 이런 핸드폰 캐리어 혹은 화장품 가게 이런 데 페퍼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페퍼가 정보를 전달하는 데 굉장히 유능하고 특히 다국어를 지원해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다국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은 다른 언어를 배우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죠? 네. 이런 페퍼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누구랑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동차 대행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보통 그 에버리지 사람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네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한자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스스로 움직이는 차라는 뜻이에요. 근데 움직일 동에 맞아요. 네, 차예요. 스스로 움직이는 차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는 스스로 안 움직여요. 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운전자가 타서 핸들을 돌려줘야 되고요. 그죠? 브레이크나 엑셀을 심지어 밟아줘야 돼요. 자동차는 스스로 안 움직여요. 예전 기준, 뭐 말이나 장난이를 타던 기준을 생각하면 자동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자동차는 요즘 기준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동문이 전화요. 네, 뭐 자동차의 로봇 기술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혁신적이고 기존의 그 큰 오토메이커들, 뭐 GM, 뭐 토요타, 뭐 현대 이런 자동차 회사들보다 훨씬 나은 오토파일럿 기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차가 앞차랑 가는데 그냥 뭐 저 사람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차가 어떤 미래의 자동차는 이럴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차가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굉장히 저렴한데 카메라를 가지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의 개념을 바꾸고 있는 게 테슬라예요. 다음으로 이제 음식 얘기를 한번 할게요. 지금 소 키우고 계신 분은 계신데 여기 소 키우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자, 오케이. 혹시 우유를 짜본 적 있어요? 손으로 어떻게 짜요? 손으로 이렇게 젖을 짜서 병에다 담나요? 기계로 짜죠? 그럼 기계를 짤 때 어떻게 짜요? 차기를 어떻게 손으로 그냥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요즘 잘 모르시는데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를 관리하고 생산하는 걸 다 기계로 로봇화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기계에 밥을 먹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밥을 주고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뭐냐면 소 버전 로봇 청소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배설물이 쌓인 것을 밑으로 내려보내요. 그리고 가운데 저기 집처럼 있는 게 뭐냐면 착육입니다. 착육이. 시간이 되면 소를 한 마리 불러서 저기에서 알아서 자기가 스캔해서 착육을 해요. 그동안 하는 동안 소는 건강 검진도 하고요. 영양제, 비타민도 먹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 스캔해서 자동으로 장치를 봅니다. 여기 뭐 빛이 번쩍번쩍 하는 게 이제 뭐 레이저 스캐너 카메라를 이용해서 알아서 소독을 하고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기존의 농업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기존의 농업이라는 것은 어떤 노동 집약적인, 그죠? 우리가 1차 산업이라고 얘기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었는데 이제는 실제 농부는 어떤 제어센터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센서 데이터와 그런 거 관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맞아요. 아마존이에요. 여기는 아마존이고 아마존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온라인 저장한다고. 근데 사실 온라인 아마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물건 거래를 이렇게
사는 사람이랑 사는 사람이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배송하는 게 굉장히 특징이죠.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로봇을 많이 쓰고 있어요. 마이크 좀 대시하지. 네. 뒤에 거리 들으시고. 뒤에 잘 안 들리시는 에코가 좀 빼주실 수 있나요? 에코. 노래 부르셔도 노래 한 번 어때?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물리 창고가 큰데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보이시나요? 한 명? 10명 있어요. 10명. 자, 보시면 여기 한 분 계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분까지 10명이에요. 그죠?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자, 여기서 휴먼 사람 근로자는 한 명이에요. 밑에 있잖아. 사람 근로자는 한 분 계세요. 나머지 90%는 로봇 근로자예요.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자, 이게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혀 아닙니다. 현재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사진은 3년 전에 촬영된 거예요. 지금 이것보다 더 반응이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키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원하는 물건들을 사람이 패키징할 수 있게 로봇들이 직접 그 순간순간 다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물건을 집어다 넣기만 하면 컨베이어 벨트로 넣어서 실제 로봇이 패키징까지 해서 보내는 겁니다. 실수할까? 그래서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이슈 중에 하나가 실제 여기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직업을 바꿔야 되는 위기에 처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로봇과 관련해서 물류에도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보그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사이보그. 의수. 후쿠선장 아니에요? 후쿠선장? 피터팬? 후쿠선장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야? 재질이 뭐예요? 쇠인가요? 나무인가? 나무 아니에요? 나무죠? 그러니까 다리는 비철금속이고, 그죠? 손은 오른손인가요? 왼손인가요? 아이언인데. 오른손인가요? 갈고리가? 왼손이요. 어쨌든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아이언맨이죠. 후쿠선장은. 그죠? 철로 되어 있어요, 손이. 근데 그 손들은 아마 우리 인류가 몇백 년 동안 사랑해왔던 타입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쉽고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의수를 많이 썼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분은 같은 경우는 특이하신 분이 이분은 원래 휴헌한 MIT 지금 교수님인데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 당해서 이 다리 무릎 아래 둘을 절단하는 사고가 났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장애를 극복하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챌린지가 될 텐데 이분은 그럼 내 다리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MIT 교수고요. 실제로 이런 로봇 다리를 만드는 바이오엠이라는 회사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족이나 의수에 관련된 기술이 이렇게 내추럴하게 변화해요. 실제로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분이 실제 다리를 일부러 보여주려고 이렇게 다리를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긴 바지를 입으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 저처럼 이제 아저씨가 돼서 나이가 들면 다리의 기능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러겠죠? 근데 이분의 다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성능이 좋아져요. 저도 개인적으로 나중에 다리가 성능이 나빠지면 이런 다리를 교체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쓰던 걸로. 맞아요. 이분의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의족을 쓰면 장점이 뭐냐면 키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실제입니다. 이분 사진 찾아보면 키를 뭐 한 150, 160부터 한 2m까지 이렇게 조절하는 사진이에요. 원하는 키로 이게 엄청 빨리 될 것 같아. 여기 혹시 신발 필요 없겠네. 맞아요. 신발이 필요 없어요. 비행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요. 비행기 그죠? 오토파일럿 형태 비행기. 비행기는 실제로 뭐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고 파일럿이 되고 싶어 하죠. 근데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군용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보다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사가 더 많아요. 군대 내에서도 비행 조종사보다 비행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사가 수가 더 많습니다. 현재 역전이 됐어요. 왜 그러면 비행기도 왜 로봇 기술을 써서 이렇게 만들까요? 사람은 위험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 고파일럿 같은 경우는 감정도 없고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 제가 참고로 상품권 내장이 있어서요. 이 학생이 잘 얘기해줘도 줄게요.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에 잘 대답해 주시면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말한 것처럼 실제 사람이 탑승을 하면 분절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제일 먼저 생각이 뭐죠? 네? 설마 밥 뭐 줄까? 이거 제일 먼저 생각한다. 그죠? 밥이 뭐 나올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데 비행기 조종사도 마찬가지예요. 조종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탑승하면 밥을 줘야 돼요. 심지어 산소도 줘야 돼요. 그리고 조종사는 24시간 근무를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10시간 이상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근데 장거리 못 가고 또 화장실도 가야 돼요. 심지어 의자도 하나 놔줘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단점이 많아요. 근데 이런 로봇 조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다 극복하죠. 실제로 이런 X-47B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에서 이착륙도 가능한 수준으로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아마 군대 그거 많이 이제 쓸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게 뭐 어떤 장면이냐면요. 모르시는 여기 너무 똑똑한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그런 설명을 하면 북한에서 우리나라라고 하면 북한까지 포함하는 거죠. 헌법에 의하면 그죠?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이 착륙하는 장면 보신 적 계세요? 네, 아니요, 그냥 막 들었어요. 미사일이나 이런 거는 착륙을 안 합니다. 어디 갈까요? 바다에 그냥 들이받죠. 들이받아요? 그냥 없어지거나 그냥 물에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런 스페이스X는 로켓을 착륙시켜서 재활용을 해요. 거기서 보시면 이런 펠컨 9이라는 펠컨 헤비 로켓을 실제로 펠컨 9은 한국으로 헤비 로켓인데 화성 로켓을 우선을 발사를 하고 나머지 로켓이 착륙하죠. 로켓을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로켓 가격의 90% 이상은 로켓 그 자체입니다. 실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로켓을 쓰고 일회용이죠.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로켓이 우주까지 날아가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지 않나요? 얼마 정도 걸려요? 10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몇 천억짜리를 한 10분 안에 쓰고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세금이 비싼 걸. 우리나라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영화 제목 아시는 분 있어요? 자, 얘기하지 말고 손 드신 영화 제목 아시면 제가 조학생. 맞아요. 네, 지금 드릴게요. 그래비티 영화인데 한 3, 4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 영화 촬영 초반 씬이 뭐였냐면 우주에서 주인공이 구겨빙을 돌면서 우주 미아가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찍는데 로봇을 썼습니다. 왜 사람을 안 쓰고 로봇을 썼어요? 카메라만 빙글빙글 돌아가요. 맞아요. 왜냐면 카메라맨은 예를 들어서 머리 경수도 찍고 다리도 찍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요즘 뭐 카메라맨이 실제 촬영 기법 중에 뭐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같이 뭐 배우랑 같이 뛰기도 하고 뭐 뛰어내리기도 하고 뭐 와이어에 묶여서 찍기도 하지만 사람의 카메라맨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실제 그래비티 장면은 카메라 2대를 활용했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을 돌려주는 여기 베이스 로봇이고요. 이게 로봇 카메라맨이에요.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을 거예요. 그래서 조명, 베이스, 로봇 전부 다 로봇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우주의 미아가 되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해 낼 수 있는 거죠.
가보면 그 장면 진짜 와 저 장면이 저렇게 찍는 거였어. 아, 여기, 예. 굉장히 기뻐하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스터 이름 몰라요. 개 좋아하세요, 개? 네. 개 좋아하세요, 개? 저는 상어요. 상어. 아, 사장이 막 끌고 다니는 맞아요. 이게 개 로봇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개 로봇 중에 가장 아마 현재까지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아이보라고 해서 일본에서 지금 재발매한 로봇이 있어요. 애완견 로봇이에요. 애완견 로봇. 그래서 아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사람이랑 감정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고요.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 같이 행동하는 로봇이에요. 굉장히 개 같아요. 그래서 뭐 장애물, 언덕 이런 데를 잘 다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사 현장 같은데 뭐 어떤 문제점을 파악한다든지 공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되겠죠. 짐은 유지하시는 분이겠네. 그래서 이런 로봇은 기존에 로봇을 개발해서 만들었던 뭐 바퀴나 캐터필러나 이런 걸 쓰던 방식에 비해서 다리를 이용하면 웬만한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리로 이동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 로봇들은 그런 데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균형을 잡기가 맞아요.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무게중심 잘 잡아요. 이것처럼. 팔팔 올라왔어요. 맞아요. 이거는 같은 회사에서 만든 로봇이고요. 아트라스라는 로봇이에요. 이 로봇은 그 로봇의 운동 능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실제 사람이 하기 힘든 그런 동작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로봇에 노체감이 낭비되고 있다. 네? 뭐라고요? 로봇에 노체감이 낭비되고 있다. 저도 안 나오고 낭비랑 이게 용량이 다소 커서 컴퓨터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도와줄게요. 컴퓨터가 이건? 아무튼 굉장히 익사이트한데 나와요? 예. 좀 컴퓨터가 힘들어하다가 아마 여기서 이 행동을 못 하시는 분들 한 절반 이상 되실 거예요. 근데 발이 걸렸는데도 올라갔다. 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로봇은 사실 아직까지는 명확한 사용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로봇을 개발하는 이유는 아까 앞서 보여드린 그 개 로봇처럼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군대 가기 전에 구현될 거예요. 그럼 부대하다 총 들고 있으라고 하면 되지 않아? 아 근데 자, 그렇게 정말 지나도 로봇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미래.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하던데 국내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지 않든 그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AI, 인공지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입니다. 이거 제가 그린 게 아닌데 뭐 이런 데 다 로봇가 있죠. 로봇이 이렇게 요즘 들어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IoT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로봇들은 다 그냥 혼자 사실 섬에 사는 것 같았어요. 인터넷이랑 연결이 안 돼 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4인 가족, 3인 가족이라고 하면 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요. 그죠? 핸드폰 2세대 그냥 굴려있죠, 인터넷에.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 TV, 뭐 이런 구글홈 같은 시스템. 예, 그런 것들이 다 인터넷에 물려있어요. 스마트 안경? 그래서 IoT에 물려있음으로 인해서 로봇들이 서로 이제 데이터를 교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대급부적으로 발생하는 게 데이터가 엄청나게 발생해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시면 예를 들어 사진 한 장 올리시잖아요. 사진 한 장에 뭐 예를 들어 요즘에 핸드폰이 너무 좋아져서 3에서 10MB 정도. 근데 10억 명 이상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사진 한 장씩 모든 사람이 올린다고 가정해 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로봇들도 본인들이 환경이나 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그런 데이터를 계속 옮기는 거죠. 올리면 그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석은 기존에는 데이터 굉장히 작고 시스템이 작을 때는
사람이 직접 처리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번호 떼달라고 하면 사람이 직접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우리가 민원24 같은 데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등본을 떼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결국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AI 기술. 예쁘다. 사진이 이쁜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AI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로봇이 근래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로봇 관련된 강연을 여기저기 하는데 그때마다 힘든 게 뭐냐면 로봇 관련된 강연은 한 달만 차이가 나도 새로운 게 있어서 계속 자료를 바꿔줘야 돼요.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D 프린터 기술인데요. 기존에는 어떤 로봇을 만들려고 하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실제 로봇을 가공을 하고 그것을 테스트를 하고 이런 데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제 3D 프린터로 그것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도 AI와 같이 발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기존에는 이런 것들 개발할 때, 연구 개발을 할 때 어떻게 연구자들이 아이디어를 공유를 했냐면 논문이라는 걸 썼습니다. 여러분 숙제 제출하고 숙제 학교에서 그런 것처럼 연구자들도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거예요. 논문이라는 거는 근데 특정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연구를 했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효과적일 수 있죠. 근데 이런 로봇이나 AI 개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같은 거를 글로 다시 써서 보내면 그걸 다시 읽고 다시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에 공유를 하기 시작해서 그런 공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뭐냐면 나사에서 만든 로보틱스 챌린지인데요. 스페이스 로보틱스 챌린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래에 화성에 로봇을 보낼 건데 그 로봇이 해야 될 일들을 주고 가상으로 로봇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로봇을 주진 않아요, 사람들한테. 실제 로봇을 주지 않고 실제처럼 행동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주는 거예요. 시뮬레이터를 주고 실제 화성에 가서 움직이는 태양 전지판을 펼치고 이런 것들을 해봐라 라고 해서 태스크를 줘서 하기도 합니다. 혹시 머신러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머신러닝? 듣고 왔어요? 듣고 와서 기계학습 듣고 온 학생들 굉장히 이해도 빠르겠는데 그런 거 알아요? 그 공부의 신 알아요? 강성태. 그런 강의 왜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 중 내면 공부라는 게 뭔지를 알고 공부하는 방법, 공부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부라는 걸 할 줄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강상태나 이런 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 모두 공부하는 방법은 알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공부. 뭔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미리 질문지를 만들어라, 오답 노트를 만들어 이런 것을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방법을 공부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머신러닝도 오토 머신러닝 이런 것들은 뭐냐면 머신러닝을 잘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뭔지 알겠죠?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로봇들이 머신러닝으로 스스로 학습을 해서 취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학생이 수영을 배운다. 수영을 배우는 게 무슨 과정인지 수영을 배운다고? 수영을 배우면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죠. 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 배우기 때문에. 수영을 배워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돼서 수영을 배운다고 해서 내 몸에 아가미가 생기거나 내 발에 지느러미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뭘 하게 되냐면 내 몸의 근육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교정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생물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교정하는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로봇은 다운로딩하면 끝입니다. 아마 예전에 여기 어머님 세대, 아버님 세대는 매트릭스 영화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그런 장면이 구했는데 그거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작위에 어떤 물건을 집는 연습을 하다가 어떤 친구가 드릴 같은 걸 집었다. 그러면 그 방식을 바로 옆에 친구들 공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로봇이 그 순간부터 그 물건을 집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이거 아이언맨이나 귀여워. 베이맥스 같은 로봇도 여러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장은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한국의 교과 과정이나 이런 교육 과정이 사실 뭔가를 만들어보고 실습하는데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런 경험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수업을 듣고 그런 것들을 이제 손으로 풀어보고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입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그런 학생들한테 뭘 만들어 봐라 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만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학생들이 몇 살이에요? 4학년이면 만들기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나이입니다. 뭐든 만들어 보세요. 시간이 될 때. 3학년이에요? 그럼 더 좋아요. 더 재밌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뭔가 만들어 보는 데가 사실 거창한 게 필요 없고요. 새로운 아이디어, 뭔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욕구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나 완전 긴장.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실제로 유튜브는 진짜 요즘에 들어서 진짜 정보의 바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저도 로봇을 개발하면서 새로 사용해보는 센서나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전부 유튜브를 통해 찾아봤어요. 기존에는 매뉴얼을 보고 이게 논문을 뒤져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방식들은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직관적이지 않죠. 근데 유튜브에는 실제 제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배워보고 그걸 통해서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고 마인드스톰으로 로봇을 만드는 장면 같고요. 이렇게 실제로 어떤 하드웨어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스크래치나 이런 기본적인 이런 컨트롤러 같은 거를 만들어서 로봇이 작동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 이건 제 사진이거든요. 제가 연구소에 찍은 사진이에요. 언니가 선생님이시네. 네, 저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로봇이라는 분야가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재밌는 분야는 아니었는데 점점 섹시해지고 있습니다. 분야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마 제 나이가 되면 더 섹시한 학문 분야가 될 거예요. 굉장히 재밌고 역동적인 학문 분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경험해보고 만들어보는 경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혹시 질문 있는 학생들 질문해 주시면 네, 노스페이스. 로봇에 관한 책을 많이 봤었는데 보통 최신 로봇의 발전 상태랑 관련이 없어서 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유튜브에서 로봇 영상들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건 외국의 로봇 발전 상태라 우리나라의 발전 상태가 궁금한데. 그래서 저 친구가 해준 질문은 뭐였냐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영상을 많이 보고 로봇의 발전 상태를 봤다. 우리 국내나 외국의 발전 상태가 어떠냐?를 물어봐줬는데요. 여기서 제가 놀라는 점은 기존에는 어떤 로봇의 발전 상태를 보려면 박사님들이 논문을 다 보셔야 됐어요. 영어로 심지어 외국어로 적힌 논문을 보고 얘네들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영상이 다 공개가 돼버립니다. 특히 학문 분야 중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면 다 알아요. 그 학문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트렌드가 미국에서부터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그런 로봇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카이스트에도 그와 유사하게 휴모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실제 논문을 읽거나 그런 기사를 찾기보다는 영상을 찾아보시면 좀 더 이해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답변 됐나요? 저쪽에 혹시 저기 제일 뒤에
저 본인이 아닌 것 같을 때 맞습니다. 그 학생이 물어봐 준 건 뭐냐면 로봇이 사람을 해치면 어떻게 사람을 보호할 수 있냐. 로봇 선개총. 알겠다. 로봇 선개총. 사람이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냐고요.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윤리적인 문제인데요. 로봇 선개총.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을 개발을 할 때 안전장치들을 개발자가 넣습니다. 이것저것.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을 뭐 해치지 마라, 안전하게 움직이지 마라, 그런 안전장치를 넣고요. 로봇의 선원칙? 로봇의 선원칙. 예, 그런 뭐 말씀해주신 것도 로봇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로봇이 이렇게 사람이랑 부딪히면 스스로 이렇게 꺼지는 그런 로봇들도 개발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로봇들이 개발되는 것과 동시에 로봇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각국의 군대입니다. 실제로 각국의 국방부가 가장 로봇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로봇이라고 하는 일종의 도구이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사용자의 몫인 것 같네요. 자, 저 학생. 네. 만약에 로봇이 조종하는 자동 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는 자신이 스스로 에러를 극복할 수 있어요? 아니면 사람이 직접 청소하는 게 네, 물어본 질문이 로봇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하냐. 로봇도 일종의 기계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껐다 키는 겁니다. 실제로 껐다 키는 걸 가장 많이 하고요. 맞아요. 근데 다시 시작.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가 있는데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문제가 뭔지 파악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단순한 로봇들, 뭐 춤추는 이런 로봇들은 문제가 생기면 개발자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로봇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예를 들어 페퍼처럼 무슨 감정 교류를 하다가 이상한 단어를 내뱉었다? 그럼 그 내부 알고리즘을 개발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뭐 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기술이나 미래의 기술에서 네네. 이렇게 자동 복구가 안 될지 자동 복구 되죠. 네. 네. 자, 앞에 있는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네. 나이씨. 만약에 이 로봇 공학자가 그런데 꿈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수학이나 과학 그런 거 말고 의외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이나 배우기 좋은 것들. 학생이 물어본 게 수학 과학 말고 다른 과목 중에 뭐가 있냐. 일단 현재로서는 수학 과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거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로봇들을 로봇이 알아듣는 언어로 얘기를 하려면 수학과 과학을 쓸 수밖에 없어요. 로봇은 영일로 작동하는 수학과학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크래프트, 손으로 만들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딩, 기계한테 일을 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코딩이라고 그러죠. 기계한테 어떻게 일을 시킬까. 코딩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따 할게요. 선생님. 로봇을 코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코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요. C나 C++도 많이 쓰고요. 자바도 쓰고요. 엄청 많습니다. 스크래치도 씁니다. 실제로. 아두이노도 쓰고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고등학생이 왔네요. 파이썬도 쓰고요. 그래서 언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고요. 언어는 매트넷도 쓰고요. 그래서 대부분 언어가 그 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여학생. 네. 사람이랑
로봇이랑 대화할 수 있는데 로봇이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가 사람이 말했을 때 아니면 신조어 같은 거나 등록이 안 된 단어를 말했을 때 앞뒤에 문맥을 판단해서 로봇 스스로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시리 가려도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 로봇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왜 로봇한테 스스로 배우라고 할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걸을 수 있는 사람. 잠깐만, 잠깐만. 이 친구 걷는 법 누가 가르쳐줬어요? 어쨌든 스스로 하게 돼. 셀프로 했죠? 셀프로 배운 거예요. 걷는 법을 부모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옆에 계시는 아버지 맞으세요? 아버지가, 야, 오른쪽 다리를 조금 더 들어, 뭐 이렇게 왼쪽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다리를 딛는 순간 왼쪽 다리에 힘을 이렇게 안 알려줘요. 셀프로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자체가 가르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스스로 어떤 방법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런 언어나 이런 것들도 사람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직접 다 알려주기보다는 스스로 하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러닝 기법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사람 있잖아요. 사람으로 때려보면 수학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수학 시험을 봐도 정해진 정답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로봇이랑 비슷한데 사람도 그럼 로봇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람을 로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저는 사람을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분분한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냐. 근데 사실 사람도 기계거든요. 물리적인 어떤 이게 형태가 다르지만 사실 그건 좀 물리적인 문제이긴 해요.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사람도 뇌가 조종하고 몸이 움직이는 기계의 일종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로봇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진 거지. 근데 그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누가 만든 건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제한이 없는 것 같으니까 받고 싶은 건 가지고 질문하실 분은 계속 하세요. 네. 아까 인간하고 로봇이 대비하는 게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기술을 모두 합해서 하면 인간하고 로봇 사이에 차이가 얼마나 이거 굉장히 이 경중이 없지만 제가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서 사람과 로봇의 갭이 얼마냐면 과거에는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점점 줄어들고 예를 들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100이다. 그러면은 지금 30 이상은 로봇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30은 사람도 할 수 있고 로봇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못하는 거를 로봇이 잘하는 분야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할 수 있고 로봇도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은 뭘 해야 되죠? 로봇을 만들 수 있잖아요. 로봇이 잘 못하는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감정사. 생각, 감정, 뭐 그림 스스로 그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수학, 과학도 여기 꼭 들어가야 돼요. 수학, 과학.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등한시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뭐 질문 있는데 여기 어머니. 저는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 요즘에 막 코딩 교육도 되게 많이 나오고 애들 가르칠 그런 과목들이 나오는데 그런 프로그램 언어 같은 거는 나중에 또 그때 가면 또 다시 새로운 게 나와서 또 다시 배우게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아이들이 할 게 이것저것 많아서
만약에 학원 간다고 하면 막 시간이 많이 쫓기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교육을 어느 정도 시켜야 되는지. 왜냐면 저도 어릴 때 막 학교에서 무슨 프로그램 언어를 옛날 컴퓨터로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이게 발전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언어 같은 거를 활용하는 게 쭉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해요. 예,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 학생들 때는 뭐 베이직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사실 안 쓰고요. 베이직. 그런데 이제 그런 언어를 배우면 좋은 게 뭐냐면 언어가 바뀌어도 이 사람도 제가 왜냐면 과거에 뭔가를 보고 모방을 해서 새로운 걸 항상 만드는데 그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자들이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틀에서 이거 좀 불편하다, 바꾸자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유행하는 언어를 배워도 전혀 무방합니다. 20-30년 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허락한다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질문이 남았네. 네? 또 보세요. 로봇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 로봇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냐고요? 지금은 안 돼. 미래는 지금 지금은 안 돼. 그거는 굉장히 제 생각에 그 로봇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지배. 근데 지배하는 케이스가 있죠. 지배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아니라 기계로 확대해봐. 기계. 예를 들어서 뭐 은행 통신망이 망가졌다. 그럼 저희는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죠? 또 뭐가 있죠? GPS 시스템이 망가졌어. 그러면은 내비게이션들 다 바꿔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차들이 요즘 지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 지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기술들의 굉장히 종속이 많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저도 이게 시계 안 들고 다니는데 스마트폰만 잃어버려도 몇인지 몰라요,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이랑 점점 더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하나, 제가 뭐 만들어보는 거 코딩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기존에는 인문학적 지식만으로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근데 요즘은 간단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는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프로그램을 켜서 뭐 손으로 쓰진 않잖아요. 뭐 한다든지 업로드를 한다든지 압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점점 기계 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더 갖는 사람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이 있나요? 네. 질문 왕 네. 질문 왕. 근데 인공지능이 무서워지면 로봇에도 뭔가 이상이 생겨요.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는 로봇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일단 내비게이션처럼 막 하는 로봇들도 있잖아요. 그럼 인공위성이 부서지면 우리 세상 어떻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때 백업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 뭐 다른 키 같은 게 있죠? 아니요? 없어요? 일찍은 불러야 돼요. 일찍은 불러야 돼요. 열쇠공 선생님이 백업 시스템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집에 이거 비밀번호 켜지면 뭐 9V짜리 이게 꽂으면 이게 다시 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키도 쓸 수 있고, 심지어 그것도 안 되면 열쇠공 아저씨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얘가 망가지면 다른 시스템을 얘도 복구하고 되는데, 그것들이 다 망가지면 이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겁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큰 위성이 갑자기 외계인을 통해서 날아가가지고 인공위성들이 전부 다 완벽히 집 하나까지 다 부숴버리는. 네. 근데 컴퓨터 칩들이 다 파괴가 되면 농사 지어야죠. 농사 지어야죠. 저희는 이미 세상이 너무 고도화되어 있어서 모든 칩들이 파괴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기념시대로 다시 만들어가는. 또 뭐, 자, 지금, 예, 하세요.
IoT 되게 뭐 가차 산업 폭롱하면서 이제 사람과 뭐 로봇과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인터넷이 적용되면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이제 보안 부분이 되게 취약하기도 하는데 로봇 면에서는 이게 충분히 쉽게 해킹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로봇의 보안 시스템은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로봇 보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도 해킹되죠? 사람 해킹되는 거 아세요? 네, 해킹 당해본 적 있어요? 사람도 해킹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이스 피싱에 그저 체면을 당하든 그저 세뇌를 당하든 실제로 사람도 해킹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근데 로봇도 분명히 해킹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을 할 때 그런 보안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고요. 요즘에 보안 관련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봇 시스템이 점점 커지고 개체 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장에 있는 로봇이 해커 공격에 의해서 다 스톱을 해버리면 손실이 엄청 크겠죠. 그러니까 보안 문제도 굉장히 커요. 똑똑한 학생이네요. 중요한데 수준 자체가 되게 여러 번 이렇게 때리면 이거 서버가 되게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이거 미공자라도 프로그램 하나만 깔면 공장 하나 다 전멸시킬 수 있는 수준인데 이게 지금 수준이 얼마까지 올라와야 4.3 평균이 이제 똑바로 진행이 되고 뭐 상용화 같은 거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해커들도 이제 돈벌이도 해야 하니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수준이 되게 궁금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커들은 나오는 건지. 수준을 물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저급한 수준은 뭐냐면 인터넷이랑 연결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내 뭐 방송서, 뭐 회사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해커들이 침입 자체를 못하게 인터넷에서 망을 분리시켜버려요. 그러면 큰 기술 없이 보안을 지킬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되고 아마 보안 관련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 또 질문 있는 학생들이 있네요. 네. 자꾸 질문이 많네요. 로봇과학자가 되기 위한 자질이요. 자질은 뭐냐면 아까 말한 뭐 수학이나 물리, 뭐 과학 뭐 이쪽을 좋아하면 유리합니다. 이쪽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리해져요. 세상을 보는 거를 수학적이나 물리적인 법칙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자, 앞에 학생님. 나중에 뭐 키카드 대신에 신체적 칩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 이게 선택권이 없는 나이가 적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생체 27이 있어요. 생체 27이요? 로봇이 생체 27이요? 생체 27,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생체 27은 뭐가 있을까요? 별도의 아, 그쵸. 이자 카드 네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생체 정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저도 이게 제 스마트폰 제 얼굴로 열고 있는데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이렇게 뭐 귀나 이런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칩을 넣으면 뭐 이렇게 얼굴 안 보여도 자동으로 열리겠죠. 근데 제가 좀 윤리 문제에 좀 약한데 자꾸 윤리 문제는 정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래는 왜 저희 이게 계속 해도 되나요? 10분까지. 네. 계속. 네. 미래는 왜 컴퓨터를 심을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이런 칩들이 치즈라고 말하는 이런 반도체들이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가 쓰시는 컴퓨터보다 지금 스마트폰 제일 저렴한 스마트폰이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크기랑 이런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 몸에 이식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수영하는 방법을 굳이 비싼 돈과 시간을 안 들여서 학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꿈 같은 세상 아니에요?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 어디 칩이 한국에 있으면 그 바로 다운로드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뭐 초등 6학년 수학 $10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역시 유리해질 수 있는 저희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2분 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지금 질문이 계속 있어서 네, 만약에 지금 공장 형태 노동형 로봇이 모두 전부 사라질 것 쳤을 때 우리가 몇 세대까지 뒤로 돌아가요? 이 기술력이 몇 세대 뒤로 돌아가냐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산업화가 짧았기 때문에 한 2세대만 돌아가도 농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로봇들이나 기계 자동화가 저이 학생 그게 마이크로칩을 신고 마이크로칩이나 뭐 스마트 안경, VR 이런 거 장치 몸 안에 있는 칩하고 장치하고 연결해서 자기 생각대로 뭐 유튜브에 무슨 영상을 볼 수 있고 그런 것도 가능해지나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의 의지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해서 어떤 실제 로봇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하는 거에 관해서는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상상만 했을 때 옆에 있는 로봇이 움직여서 이렇게 눈을 로봇 따라서 내 입에 넣어준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안 움직여. 나는 그냥 손으로 이걸 들고 마시는 상상만 하면 로봇팔이 제 상상을 해석을 하고 입에 해주는 거예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 친구가 자꾸 끝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끝내고요. 제가 시간이 많거든요. 혹시 궁금한 게 있는 학생은 복도에서 미팅을 합시다. 오래 시간.